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수업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요. 이거 질문들을 좋은 걸 좀 모아서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해요, 영상으로. 네, 그래서 출석 체크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개를 보니까 친구들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어, 또 생각도 굉장히 깊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영상 강의를 처음에 올리고, 그 주에 금요일에 여러분들 동아리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1학년이 원래 학교 오는 주가 아니었는데 잠깐 오는 거였는데, 한 학생이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기쁘기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그 학생이 했던 건데, 뭐냐면, 질량이 큰 물체와 작은 물체가 서로 부딪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우리는 부딪히는 것까지는 생각하는데 이제 보통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1학년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거 1학년 내용 아니야. 뭐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선을 그어버리면 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좀 제한할 수 있어서 이왕이면 다 답을 해주고 있어요. 평소에도. 네. 그래서 우선 답부터 얘기하면은 알 수 없어요. 네. 이 조건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하다못해 이제 둘의 뭐 운동량이라도 알아야 되고 그것만 갖고도 사실 몰라요. 네. 충돌 후에 한 물체의 운동량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다른 물체의 운동량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학생의 예상은 예상을 했어요. 이 학생이 큰 물체가 처음 운동량이 더 커서 나중 운동량도 더 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뭐 그럴 듯하죠. 그쵸? 왠지 질량이 큰 물체니까 계속 운동량이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물체가 그거를 앞지르긴 힘들 것 같아. 그쵸?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돌 후에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위에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1학년 문제에서는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서 참 좋았던 점이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걸 역학 문제라 그래요. 그쵸? 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 역학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이 그림이나 글로 주어져요. 거기다가 약간의 수치들로. 그쵸?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상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모든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역학이 아니고 뭐 현대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걸 떠올리기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떠올려 보는 연습을 하는 게 나중 가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 학생 이름도 안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질문 2번 볼게요. 이거는 이 질문부터는 전부 게시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인 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든 일정하지 않게 작용하든 다 똑같은 거죠? 네, 예, 아니요 질문이죠. 그냥 예라고만 답변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죠. 우리 운동량, 충격량 배우면서 충격량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이 어떤 관계였는지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 내용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서 가정한 게 뭐냐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를 가정했어요. 그 다음에 요걸 다 얘기하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힘이 일정해야 이런 식을 쓰기가 편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일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수학적인 뭐라고 할까요? 성숙도가 좀 낮아서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예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연두색으로 그 칠한 부분만 볼게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네, 근데 저기 분홍색으로 F랑 A가 되어 있는데 저기서 F가 사실은 평균 힘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냥 힘이 아니고 평균 힘이에요. 네. 사실은 힘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는 사실 평균 힘이나 그냥 힘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평균 힘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힘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를 말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분홍 색깔로 칠한 A도 그냥 가속도가 아니고 평균 가속도예요. 평균 가속도기 때문에 그 옆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음. 근데 뭐 그런 거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서 일부러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고맙게도 물어봐 주는 친구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산 모양인데 이 넓이를 우리가 수식으로는 구할 수 없죠. 그냥 넓이가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 그 밑변의 길이는 똑같고 넓이가 똑같은 그런 직사각형이 하나 존재할 거예요, 분명. 그렇죠? 수학적으로 존재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좀 수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이 지금 여기다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면적은 이건데요. 이 면적은 이 파란색 직사각형보다는 무조건 작죠. 그 다음에 0보다는 커요. 그 말은 뭐냐면 밑변이 이 보라색만큼인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직사각형의 높이가 0과 이 최대 높이 있죠. 여기를 h라고 할까요? 0과 h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고 넓이가 이 연두 색깔 산 모양이랑 똑같은 그런 어딘가 값이 하나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를 막 조절하다 이렇게 위아래로 막 조절하다 보면은 어떤 지점에서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 산 모양의 도형이랑 똑같아지는 그런 높이 값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존재해요. 그쵸? 이걸 수학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어요.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도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걸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그 우리가 방금 찾은 그 높이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걔를 F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평균 힘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알겠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 식이 하나 있네요. 네. 식은 다들 잘 알고 있죠? 충격량은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다. 그냥 힘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정확히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다. 알겠죠? 이 질문엔 답을 했고요. 다음 3번 질문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시판에 올라온 거고요. 질문은 이런 거예요. 관성이 알짜 힘이 0일 때 작용하는 건데 왜 알짜 힘이 중력인 자유낙하 운동할 때도 작용하나요? 우선 관성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여기 읽으면서 조금 어색함을 느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색한 부분도 있고 되게 잘 얘기한 부분도 있어요. 우선 어색한 거는 관성이 작용한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관성을 다시 한번 뭔지 얘기해 볼게요. 관성이 뭐였죠?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었죠. 근데 운동 상태가 뭔지도 얘기를 했죠. 속도였죠, 속도. 그쵸?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성질이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그쵸? 이거는 성질이에요, 성질. 관성은 알았죠? 작용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갖고 있는 그런 성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작용이란 단어 때문에 좀 어색했어요. 네, 작용이라는 건 보통 힘이랑 같이 쓰는 단어죠. 그렇죠? 힘이 뭐 작용한다. 뭐 책상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작용은 힘에 쓰고요. 그래서 관성은 성질이에요. 성질. 이름부터 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성 법칙이 또 있었어요. 관성이랑 관성 법칙은 다른 거죠? 법칙은 뭐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 그럼 어떻게 되죠?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그 빠르기 그 방향 그대로 계속 움직인다. 그 속도 그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맞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관성이랑 관성 법칙을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근데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도 관성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관성이 있으니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무거운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힘이 더 크지만 그만큼 관성이 커서 똑같이 떨어지는 거였죠. 관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관성 법칙이 얘기하는 건 알짜 힘이 0일 때는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자유낙하는 속도가 유지되는 상황이 아니죠. 점점 빨라지죠.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것도 게시판. 문제 프린트 2번에서 왜 방향의 부호를 정하는지 방향의 부호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이 친구 또 수업도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막 이런저런 일이 겹쳐서 찾아오라고 했는데 안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거 충격량 크기를 구하는 거였는데 충격량이 똑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 그 다음에 평균 힘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뭐 있었죠? 운동량의 변화량. 여기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너무 대놓고 알려주는 그런 문제예요. 그치?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구할 때 지금 탁구공이 탁구채 쪽으로 갈 때랑 탁구채에 부딪혀서 튕겨 나올 때랑 방향이 달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 접하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0.5kg짜리 축구공이 있어요. 축구공의 실제 무게는 약 450g입니다. TMI가 또 나왔네요.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10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0.5 곱하기 10 얼마죠? 5죠. 5. 단위가 중요해요. 5kg m/s 그죠? 그냥 곱한 거죠, 단위도. 그런데 얘가 어디에 충돌을 해서 이제 속도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20m/s로 변했어요. 뒤에서 누가 차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미 앞으로 가고 있던 거를 뒤에서 더 차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20m/s가 됐는데 이땐 운동량이 얼마죠? 곱하면 되죠. 10. 단위는 킬로그램 m/s. 그러면 이때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보통 크기를 많이 물어봐요. 물론 방향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크기를 구하면 얼마죠? 5가 10이 됐어요. 그럼 변화한 건 얼만큼이에요? 5죠? 그쵸. 단위는 킬로그램 m/s.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위에 말한 상황과 그 충돌 전과 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20m/s로 가고 있었고요. 충돌을 어딘가 해서 10m/s가 됐어요. 이때는 운동량 변화량 크기 얼마일까요?
똑같죠? 12호가 됐어도 변화량의 크기는 그대로 5죠. 다만 그 변화의 방향이 다른 거죠. 그쵸? 그건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화량의 크기는 5kg/ms다. 알겠죠? 근데 이번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20m/s로 가고 있었어요. 따라서 운동량은 10kg/ms고요. 근데 이제 어디에 충돌을 했더니 정지를 했어요. 즉 속도가 0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도 0이 되겠죠? 이때는 운동량 변화량 얼마일까요? 10이 0이 됐어요. 변화량은 얼마죠? 10이죠. 그쵸? 변화량의 크기가. 정확히 말하면 변화량은 마이너스 10이죠. 네. 변화량의 크기는 10kg/ms예요. 이제 뭐를 하려는지 알겠죠? 네. 20이 10이 될 때 하고 20이 0이 될 때 하고 그 다음은 이런 거예요. 똑같이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10m/s로 움직여요. 이때 이제 나중 운동량은 마찬가지로 크기가 5kg/ms죠. 이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얼마일까요? 객관식으로 내볼게요. 1번 5, 2번 15. 5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10이 5가 됐으니까. 근데 그거는 크기만 따진 거죠. 그쵸? 크기만 따지는 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뭐 방향이 어떻다 말을 해도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예요. 운동량 크기의 변화량이 아니고요. 크기의 변화량은 5가 맞죠? 10이 5가 됐으니까. 근데 변화량의 크기예요. 변화한 양이에요. 알았죠? 변화량의 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변화량의 크기 그냥 변화량이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변화한 양이에요. 10이 5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방향을 고려 안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크기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물어보려면 네, 방향을 고려 안 해도 되겠죠. 크기가 얼만큼인지 물어보면 방향을 고려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변화한 것의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겠죠. 그쵸? 10이 이제 5가 된 건 맞는데 방향이 처음이랑 나중이랑 달라요. 그럼 15만큼 변한 거겠죠? 그쵸?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 안 해도 일부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실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계산을 하려고 그거를 도입한 거예요. 그냥 알겠죠? 방향이 이렇게 변했을 때 변화한 양이 얼만큼일지 내가 좀 더 편하게 알려고. 알겠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15kg/ms고요. 처음을 플러스로 정하면 나중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근데 이건 내 마음이에요. 플러스가 처음 방향이 아니어도 돼요. 그쵸? 이제 이걸 지우고 처음을 마이너스로 할 수 있고요. 나중을 플러스로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도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요. 왜냐하면 크기는 앞에 붙은 마이너스나 플러스는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이 상황에선 나중 빼기 처음 하면은 플러스 5 빼기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15가 되겠죠. 네, 크기가. 이해됐나요? 그래서 질문 여기까지 봤고요. 좋은 질문들을 참 많이 남겨줘서 고맙고요. 다른 친구들도 여기 공부하다가 또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지 게시판이나 직접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우선 답변도 해주고 이렇게 강의도 만들어서 올려줄게요. 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또 보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